안녕하십니까.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JK의 김수택 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관리 팁에 관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일단 건물에 대해서 그 정기적인 점검이랑 그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차인과의 그 원활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부분에 조금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그 저희와 같은 전문적인 그 관리 회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꼬마 빌딩을 구입 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꼬마 빌딩을 구입한 후에는 건물의 외관, 그 유지보수, 공용 부위의 청결 유지, 정기적인 시설 점검 등이 중요하고요. 특히 또 소방 시설이나 전기 안전 등의 그 복정 점검은 주기적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밸류업 시키면 그만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물이 가치가 상승하겠죠. 요거는 이제 가치 상승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치 상승 요인으로는 이제 주변 인프라의 발전 성향이나 발전 속도 이런 것과 건물 자체의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관리 부분, 그리고 임대료 인상이나 입주하고 있는 그 산업들의 성장 등이 있고요. 특히 재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그 가치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디테일한 상황인데 꼬마 빌딩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세금 관련 정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종 공제와 감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잘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세무사분과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조금 한정시켜서 서울에 있는 그 꼬마 빌딩의 그 특색이나 또는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마다 부동산은 그 국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차별화된 장점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압구정동의 경우에는 고급 주거지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홍대거리는 젊은 층과 관광객의 유입이 많아 상업적으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꼬마 빌딩 구입 시에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실질적인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필요한 서류로서는 우선 계약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출 관련 서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감정평가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예상하시면 되고, 서류 준비나 절차에 대해서도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이제 처음 이런 꼬마 빌딩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그런 것도 좋은 활용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꼬마 빌딩을 만약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꼬마 빌딩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임차인이 안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부동산의 입지, 그러니까 그 위치와 건물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다양해서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본인들의 노력으로 임차인을 구해보다가 그 이제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 부동산 중개사나 관리 회사 등을 이용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점점
그런 부분에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략적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 온라인 광고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홍보를 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꼬마 빌딩 투자 시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되는지 하고, 또 하나 좀 많이 그 JK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그 직접 방문해서 얼굴을 뵙고 상담을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여러 면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중개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등등 각 분야에 좀 전문적이고 이런 지식을 요하는데, 궁금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히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점, 교보 문고나 이런 데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현재까지 꼬마 빌딩 관련해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유행이 지난 건 아닌지, 아니면 다음 몇 년간, 앞으로 이제 2024년 이후에 몇 년간 꼬마 빌딩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견해도 많이 섞여 있는데요. 이제 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정책, 지역 개발 계획 등에 따라서 계속 이제 생물처럼 변화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작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꼬마 빌딩의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트렌드 변화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정책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을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건데, 이번에 가치 상승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아무래도 건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그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매력이, 건물마다의 그 매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지출된 모든 종합적인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분석해서 어떤 것이 이제 필요비가 되고 어떤 것이 유익비가 되는지, 이런 단계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네. 가장 중요하잖아요. 꼬마 빌딩을 통해서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꼬마 빌딩을 염두에 둔 재테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치 선정, 위치를 꼭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유용 가능한 자금 계획, 물론 이 안에는 대출을 받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고요. 또한 그 이후에, 구입 이후에 그 임대 전략 등도 구체적으로 좀 세워 놓으셔야 되고, 또한 이게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모든 분들이 바라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향후 계속 변해가는 이제 시장 동향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JK 중개법인의 김승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